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6년 7월 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7월달부터 이제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올해는 이제 금토일 경마만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고 일요일 경마는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첫 경주는 14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자, 마지막 경주가 9시에 끝이 나고요. 또 토요일 첫 경주는 14시에 2시에 시작을 해서 9시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은 야간 경마를 시행을 하고 일요일 경마는 기존대로 10시 50분에 시작해서 18시에 끝이 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일요 경마는 야간 경마를 올해는 시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간 경마를 시행을 하면 상당히 피곤하고 또 일요일날 야간 경마를 시행하지 않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9시에 끝이 나면 그 다음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날 야간 경마를 시행을 안 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금토일날 야간 경마를 시행하는 거는 뭐 야간 경마라는 향수라는 것이 있으니까 경마에 있어서 뭐 야간 경마는 향수니까요. 뭐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달에 강타는 뭐 꾸준한 적중을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강타도 그렇고 뭐가 하나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조금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예전에는 뭐 50배짜리 100배짜리 이런 거 단통도 가끔가다 그냥 빵빵 터뜨려 드리고, 매주 뭐 30배 이상은 그냥 2, 3개, 4개 막 이렇게 5개 막 이렇게 터뜨려 드렸는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그랬죠. 그런데 이제 6월달에는 그런 게 조금 부족했고, 적중수는 꾸준하게 나왔습니다만 제 승부처에서의 중고배당 적중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똥 싸고 미달 닦은 놈처럼 못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왠지 뭐가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지난주에도 총 16개를 적중을 시켜드려가지고 하루에 5개 이상 마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5개, 일요일날 5개, 토요일날 5개, 금요일날 6개. 그런데 이제 고무적인 현상은 금요일날 자체 경마를 모두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 한 달 동안 금요일날 자체 경마를 모두 이겼다는 것이 고무적인 현상이고, 나쁜 점은 일요일날 좀 부진했다는 것이 좀 나쁜 점이에요. 그래서 한 달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결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7월달 야간 경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편성을 딱 보니까 좀 평이하네, 이렇게 해서 그냥 밋밋하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제가 그동안 10몇 년 동안 이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이 야간 경마 때는 손님을 좀 끌어와야 되거든요. 끌어오려고 그러면 배당을 좀 터뜨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째 주에 의외로 경마가 배당이 좀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팬들을 좀 끌어모으는, 개미를 좀 끌어모으는 그런 마사의 운영을 펼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생각지도 못한 고배당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은 다적중입니다. 기본은 다적중인데 다적중과 더불어 이 고배당 적중, 중고배당 적중도 승부처에서 꼭 나와줘야만 이번 주 대승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지난주 적중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지난번 자체 경마 부산 메인 승부처였죠. 계한 명품을 충마로 해가지고 월일 불펜을 단통으로 찍어서 복승 13.2배, 쌍승 18.6배 단통 적중에 성공을 했어요. 부산 메인 승부처 기억나십니까? 2번 계한 명품을 대가리 놓고 때린 거. 자, 그리고 이제 부산 5경주에서 복승식 15.0배 단통으로, 그것도 딱 2방으로 때렸어요. 4번이 기프티드 선을 축으로 놓고 11번과 1번만 때려라. 그래서 4번, 11번 복승 15.0배 단통으로 역시나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부산제 1경주에서 역시나 딱 3마리를 갖고 9번 아이스 마린에 4번 니얼리킨 복승 13.6배 쌍승 15.9배 적중에 성공을 했고,
A급 또 토요 첫 번째 승부처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총강타라는 마필을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8번 날쌘강호하고 11번 뭐 이런 마필도 가져가서 1번, 8번 복승 11.3배, 쌍승 19.7배. 자, 멋지게 A급 첫 번째 승부처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이런 게 이제 배당이 한 30배가 나와줘야 되는데, 배당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적중을 시키고도 조금 배당이 적은 것이 조금 아쉬움이 남았고, 그 외에도 이제 금요일과 토요일 날 제주 교차 경마는 거의 싹쓸이 적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개 경주가 취소가 된 가운데 시행이 했기 때문에 경주, 모바일 경주 빼면은 경주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되는데 강타가 적중을 시켜드린 건 어마어마한 적중을 계속 딱 2방으로 적중을 시키면서 지난주에는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 적중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경마는 랭킹 1위입니다. 대가리로. 강력한 대가리가 강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토요 후반부 적중에서 이제 해피투데이 앞마린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해피투데이를 놓고 8번 나우너머스를 까서 자 역시나 복승 9.8배 쌍승 18.2배를 딱 2방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자 일요일날 또 일요일 경주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금악 축제를 대가리로 놓지 않고 11번 대기 속도를 대가리로 놓고 11번 대기 속도에 9번 금악 여제 자, 단통으로, 복승식 10배짜리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일요일날 또 적중으로만, 이야기하는 준비인 승부처에서 또 7번 인본 챔프에 3번 샤프위너, 복승 2.9배, 쌍승 3.8배,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토요일 또 후반부에 연타 단통 적중이 나오면서 잘 마무리를 했던, 지난주 경마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런 대로 했네. 내용은 괜찮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불만족이에요. 일요일날 경마 때 좀 불만족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잘한 거는 금요일날 경마 때 계속 6월 한 달 동안 이기고 갔다는 게 그나마도 잘한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번 주도, 자, 7월달 야간 경마에서도 강타,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고, 잘할 수 있도록, 또 중구배당 적중이 멋지게 승부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자 강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금주 경마는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2번 마천지롤이라는 나름 강력한 배팅권의 충마가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축입니다. 강력한 대가리고 지난번 데뷔전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 마천지로는 강력한 대가리다. 자 1번 드림에이스도 재검 때 모습을 보니까 걸음이 나쁘지 않은데 뒷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좀 안 될 것 같아요. 4번 바다불패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뒷심 부족이고 선행을 가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가 있고 7번 희망찬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 마필들이 이제 다 대부분 4번 바다불패도 선행을 갈 수 있고 7번 희망찬가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필들 중에서 선행을 가는데 조건이 하나 있지. 2번 마천지룰의 경제를 어느 정도 따돌리면서 선행을 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깡권이에요. 따이면은 뭐 지구력 부족을 보이니까 1000m 라이더라도 좀 불안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4번, 7번이 괜찮은데 어느 정도 압도하는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깡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 제2경주입니다.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이제 2시 30분에 시작을 하니까 이게 이제 2시 55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찍 나오시라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지 뭐. 2시, 3시에 나오는 거니까 이제 좀 덥죠. 예, 더우니까 이제 그게 관건인데 요즘은 금요 경마가 재미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강타 함께 하면 재밌어요. 뭐 제 팬들은 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지를 않으니까. 어찌됐든 강타는 뭐 부산 경마 잘하니까 또 제주 경마 뭐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제 매출은 사실 토요일보다 LA 저는 금요일날 매출이 더 많아요. 부산하고 제주를 더 잘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많은 편이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또 매출이 많고
부산이 끼어 있으니까. 이 토요일 날이 이제 제주가 끼어 있어서 그나마도 이제 비슷한데, 예, 그만큼 제가 부산 제주에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난 가요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원래 제 주종목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인데 이상하게 소문이 났어요. 뭐 부산이 뭐 어쨌든 잘하니까 뭐. 자, 요번 이경주 부산경만 첫 번째 승부처인데, 남양타워라는 마피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대가리는 아닌데, 야, 전 이 마필 진짜, 야,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유충렬 조교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또 양영남이가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지난번에 서성훈이가 일부러 그렇게 탔다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말을, 전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얘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좀 유충렬 조교사님에 대해서는 내가 거의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아, 무슨 말을 이렇게 왜 만드는 법이 어딨어 세상에. 야, 난 내가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말 빼버려. 이게 무슨 어린 말 데리고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도 끌어내지도 않았어. 선행력도 그냥 지난번에 뭐 하는 거예요? 초반에 그냥 뭐 늦장 까더니만 종말에 가서 그냥 힘 한번 못 써보고. 아니, 앞말이고 더군다나 이게 성장세 마필인데 어떻게 선행력이 더 후퇴를 하느냐고. 야,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물론 발주보다도 이 훈련 자체보다도 전반적인 그 사양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번 남양타워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충만은 아니에요. 충만은 아니지만 마방 사양 관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유충렬 조교사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관리사나 이런 사람들이 좀 관리를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은 마체 자체가 480다만짜리고 안발인데 뭐 이 정도보다는 더 훨씬 더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번 남양타워는 이번엔 충분히 지난번보다 입상 여부를 떠나서 지난번보다는 잘 뛰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초반 발주부터 문제를 보인다는 거는 전반적인 훈련과 사양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성장세 안발이 어떻게 그렇게 뜨냐고. 아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또 차후에 관리를 잘 해놓은 게 맞지 않아요? 제가 쓴소리 했다고 쓴소리는 결과를 보고 하는 거지 제가 뭐 엉뚱한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좀 엉뚱한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쓴소리. 다음은 이제 부산 삼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당일날 배당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겠네. 12번 골드브레이드가 대가리 팔린다. 그러면 이제 후착이 누구로 팔리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승부처로 때려볼 수도 있는 경주인데 12번 골드브레이드가 능력은 뭐 잠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빼어난 말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빼어난 건 아니고. 왜냐면, 주행검사와 데뷔전 때 뭔가 확실한 거를 보여주지 못했고, 체중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거세마에 지금 450다마짜리 마필인데, 450다마면 거세마로서는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근성을 갖고 뛰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조교가 좋다 하더라도 뭐 큰 기대를 갖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 넉키 질주라는 마필입니다. 생각보다는 성장이 더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잘 못 뛴다고 생각을 하고 윤영기 마방도 이게 뭐 요즘 이제 부산에서는 김생현 마방이 없어졌고 하무선 마방이 간들간들하고 서울에서는 강명준 마방이 이번에 승수부적으로 해체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난 윤영기 마방도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창기 때 좀 하더니만 윤주혁이는 또 이런 맡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만 전혀 못하네. 그 옛날에 34조 조계본 시절엔 조금 하는 것 같더니만 야 전혀 못하네. 기대가 아주 박근만이나 태우고 앉았으니 뭐가 되겠냐고. 아니 도대체가 현명이한테 가서 빌던지 아니면 성실이를 태우던지 잘 나가는 애들 있는데 맨날 박근만이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말을 못해서 그런 거야 뭐야? 나 이 사람도 참
깝깝해요. 이러다 이제 조교사 잘리면 어떡하려고. 난 진짜 깝깝해.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자, 일본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뭐 일본이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박근만이 태워놓고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나 얘 깝깝한 애거든요. 나 박근만이 때문에 5월달에 슬럼프 온 거 아니야. 정말 깝깝한 애요. 3번 난다나라는데, 이것도 능력이 굉장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12번 골드브레이드가 강력하게 팔리고 뭐 1번, 3번이 어느 정도 팔리겠지만 이런 마필들이 조금 덜덜하게 팔린다면 한번 승부를 던져보는 것도 괜찮은 작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골드브레이드를 좋게는 보지만 얘보다는 오히려 저는 3번 난다나라라는 마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번 골드브레이드를 강력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를 한다면 한번 승부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지. 얘를 대가리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금천이 이제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금천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300kg가 넘는 체구가 단단한 마필이고 지난번 이전째에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1000m의 첫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능력 자체와 잠재력 측면에서는 충분히 1000m에서도 적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단통으로 때리지만 얘가 대가리냐? 아니면 저는 3번 순항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3번 순항이 대가리다. 오히려 왜 3번 순항이 대가리냐? 물론 이제 8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이제 1승밖에 못했던 마필이긴 한데 그 1승 자체는 이제 선행으로 1구원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 때 4번 금천이 선행을 간다면 한 바퀴를 1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이제 3번 수랑이라든지 6번 파도의 자이고 1번 새로운 같은 마필이 선행을 가버리면 금천은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선임이 되는 3번 순항이 좀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4번 금천이 이번 경시 무조건 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3번 금왕 쪽에 더 메리트를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부산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적중을 위한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그러니까 딱 3마리 갖고 적중을 할 거예요. 자, 3번 해가 뜬답니다. 해가 뜬다가 대가리는 아닌데 그래도 사이즈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시 이제 어느 정도의 승부 의지를 보여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또 기본적으로 승부 의지뿐만 아니라 이번 편성 자체가 이제 느린 편성이라서 3번 해가 뜬다가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선행을 못 가면 선입 최적 적용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의 마피아 능력을 끌어내 줄 수 있으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편성 자체로 굉장히 잘 맞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해가 뜬다는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무조건 와야 되는 마필이고 딱 3마리를 갖고서 지지고 볶아서 자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신있게 때립니다. 오십시오. 맞히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그냥 무조건 맞춰드립니다. 제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이거는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인데 무조건 적중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니야. 왜냐면 좀 까리까리한 데가 있어. 왜 그러냐? 800m 경주인데 지금 대가리로 팔리는 놈은 당연히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호 은빛 전사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두 400m에서 선행 가가지고 입상에 성공을 한 놈이거든. 근데 이번에 거리가 800이야. 야, 근데 선행을 또 제가 누가 나가던 일본 비오톱이 선행을 가던 10호 은빛 전사가 선행을 가던 안쪽 게이트에서 한번 늘빛 마루가 선행을 가던 간에 이들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들이 아니거든. 야, 그런데다가 10번이 은빛 전사가 능력상으로 미세한 우위를 보여주지만 왠지 모르게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드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가
의외로 선두권이다 공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비오톱이 선행 가버리고 3번 눈빛마루나 10번 은빛전사가 따라가는 전개를 펼쳐버리면 야 이게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은 은근히 어려운 경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은빛전사는 추천을 드리지만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면 어떻게 된다? 떼구락치 된다.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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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왜? 400m에서 800m로 거리가 늘어나면 상관이 없어. 원래 800m를 뛰니 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800m에서 이제 1000m로 거리가 늘면 그 200m가 한계 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400에서 800이 오는 건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자꾸 생각이 들고 또 마필 자체도 이 늘어난 거리에 의해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서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10번 은빛전사가 대가리로 파기된다면 상당히 불안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이 가능한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산 4경주에서 딱 3마리 갖고 맞춰놓고 제주교차 경주에서 중배당으로 때려서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한번 나팔을 울리는 거지. 작전은 그런데 잘 됐으면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경마라는 게 요즘요 안 터지는 고배당을 그냥 주구장창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그냥 감철이 아니잖아. 가을에 감이 나는데 야 나 감이 먹고 싶다 감 떨어져라 하고다 버리면 그냥 벌레나 떨어지지 감은 안 떨어져. 으따 이거 언제 떨어지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지. 아니 때가 아니야. 요즘은 배당 자체가 고배당이 터지는 때가 아닌데 고배당을 주구장창 노린다면 그게 되겠느냐고. 안 되는 때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어느 정도 맞추고 가야 돼요. 기본 적중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하루에 5개는 맞춰줘야 돼. 어떤 식으로라든. 그래야지만 팬들이 많이 안 주고. 그렇게 가는 작전을 해야 된다고. 그래. 옛날엔 저도 999 살만하게 노렸어. 왜? 그때는 999가 터지는 때야. 그러니까 저배당을 노려서 안 될 수도 있어. 아니 고배당을 노려서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면 그때는 페이스 자체가 고배당이 터지는 페이스니까 고배당을 노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배당 고배당 노리다가 못 맞힐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다 하나 걸리면은 예를 들어서 역전이 되는 거 상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배당이 터지는 흐름이라면 그런 작전이 필요한데 요즘 경우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거의가 저배당 주류인데 꼭 맨날 뭐 그냥 주려가 어쩌다고 그러고 맨날 떠드는 전문가가 있고 맨날 배당이 안 터져가지고 2, 3차 했다고 그러는 그거는 뭐 피곤해요. 저도 싫어해요. 아까운 걸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건 저도 아깝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깝지. 뭐냐면 지난주 일요일 날 터졌던 부산 4경주에서 토캐피탈인가 그거 1번마가 1번 9번 들어온 거 있잖아요. 제가 그게 6대가리 놓고 6번 9번을 가져가고 6번 8번을 때렸던 경주예요. A급으로. 근데 그 전에 그 토캐피탈 김호수를 놓고 제가 A급 메인으로 해가지고 지진 경주거든. 근데 3차로 왔잖아. 와 그때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또 뛰어들어오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안 억울하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예상 들었던 사람들은, 저거 씨발, 지난번에 대가리 까고 한 번 했던 거 아니야. 그 뒤에서 우적거리고 3차 온 거 아니야. 집 남고. 공부 좀 하고, 저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거 다 기억할 거야. 물론 생각 없이, 딱 졸라 못 맞히네. 씨발, 뭐야, 이 새끼야. 지난번에 아까웠는지, 뭐가 됐는지, 그냥 그때그때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옆에서 뭐가 간다 그러면, 그냥 뭐가 가! 그냥, 이러면서 그냥 집에 올 때, 강타 씹새 존나 못하네. 이거야. 야, 너 진짜 못한다. 뭐 잘한데도 못한다. 왜 생각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 하지. 근데 자기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아까웠다. 그리고 강타가 너무 경솔했다.
야, 이거 한 번 더 가져가는 것도 되는 건데. 아, 지난번에 그렇게 탔어도 이번엔 일본 게이트에 느린 편성이면 단독 선행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습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야, 1분을 한 번 더 넣고 때렸으면 무조건 맞히는 거 아니냐. 맞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운때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너무 성견지명이 빠른 건지, 항상 한 박자가 빨라요, 그래서 뭐. 느린 거는 문제가 있는데 또 빠른 것도 문제가 되네. 그래서 못 맞췄어요. 짜증이, 옴팡지게 나는 거지. 뭐, 말을 안 해도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해. 쪽팔리기야. 자, 우선 5경주입니다. 5번 미스 캠버랍니다. 밀편석에는 대가리예요. 당연히 대가리를 가져가야 됩니다. 정계상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정계도 가능하고. 자,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도 가장 우익금이고, 또 지구력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출전만 대부분이 느린 편성에 뒷심 부족을 보여주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5번 미스캠버는 뭐다? 대가리다. 여기에 이제 9번 가랑요항이 좋아요. 그러니까 5번, 9번이 팔리면은 그냥 때리시면 되고, 안 팔리면 땡큐라고 하고 때리시면 돼요. 자, 제주기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6번 1대 태수를 놓고 때리는 경주입니다. 강력한 대가리로 팔려도 인정을 하셔야 되고, 안 팔리면 땡큐입니다. 안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사실상 딱 3마리만 갖고 때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6번 1대 태수라는 마필은 이번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고, 추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6번 1대 태수는 뭐 무조건 대가리 승부를 넣으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8번 동명왕인데 얘가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근데 이 8번 동명왕이 선행을 갈 수 있지만 직전에 급상승대 전력을 보여줘서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8번 동명왕은 제가 보기에 이번에 못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는 동명왕을 세게 노릴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왕 자르면 되고, 오히려 6번 1대 태수를 강력하게 대가리로 놓고 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주교차 3경주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6번이 대가리를 팔리는데 뭐 8번 동명왕이라든지 10번 강한걸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팔리면은 이런 경주는 땡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승부처럼 애를 돌려서 아주 그냥 지진나게 한번 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6번은 절대 빠지는 말이 아니고 6번이 빠지면 잘못된 경주니까 절 믿고 그냥 6번 놓고 승부를 하시면 돼요. 동명왕은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산 6경주 오래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웬더생 고마친 오웬더생 고마친 랄랄랄랄랄랄랄. 자, 부산 6경주 오래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요거 하나만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네요. 진짜 기다리던 놈이 왔고, 또 이 기다리던 놈이 또 팔리고 있고, 또 기다리던 놈이 또 이번에 안 팔릴 가능성이 있고, 야, 이거 뭐 땡큐입니다. 땡큐. 완전히 그냥 호박나게 한번 지진나게 한번 때려가지고 상황을 한번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상황이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어찌됐든 뭐 기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 편성은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어떤 마필을 놓고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관건인데, 일단 누가 팔리려나요? 누가 팔리려는지 모르겠네. 저는 일단 11번 온리블루가 팔리려나요? 그러니까 뭐 온리블루가 팔리던 누가 팔리던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리블루가 되는 마필이에요. 되는 마필인데 얘가 대가리를 갖고 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는 얘기지. 마찬가지예요. 7번 엘버트 비카가 팔리더라도 얘가 대가리를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전개상 선행선입으로 다들 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니까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입니다. 12번이 온리블루 같은 마필들은 뭐 당연히 입편성에서 팔려야 되는 마필이고 당연히 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문제는 여기서 여타 마필들이 좀 팔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아요. 3번 라이언 파크도 지난번에 대가리 쳤으니까 팔릴 것 같은데 요번에 안 됩니다. 지난번이 맥시멈이라서 잘라버리면 되고 2번 화이트블루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못 갑니다. 이번에 3번 라이언 파크나 뭐 여타 마필들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번 화이트블루도 조금 힘들어 보이고, 그렇다면 이번 편성에서는 보편권 마필들이 선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11번 온리블루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으니까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키는데 얘를 대가리 놓고 때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병만을 대가리 놓고 단통 자체도 보병을 때릴까 아니면 온리블루를 때릴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심 배당을 노리는 UCC 중구 배당 승부처, 작심 배당 승부처, 자 A급으로 해서 메인 승부처에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바일 경주는 요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음성을 하는데 음성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음성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복잡하고 이게 그거잖아요. 모바일로만 배팅을 할 수 있는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경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바일로만 하는 거니까 문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자만. 그러니까 뭐 들으실 수 있는 시간도 없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문자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번 군자산당이란 마필이 대가리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뭐 무조건 대가리이기 때문에 군자산당을 놓고 때리는 경주고 2번 제일여왕이 팔릴 테니까 요 정도는 뭐 안고 가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7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빰빰빰빰빰빰빰. 자, 이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8번 노스몰 코리아라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데뷔전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입전개를 하면서 아쉽게 3착을 하고, 지난번 2전째를 맞이해서는 엄청난 선행력의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느린 편성을 만나 선행을 나섰는데 한 바퀴를 1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억 8,800만원짜리 고가로 수입이 된 마필이니까 이게 관세까지 쳐놓으면은 한 2억이 되는 말이죠. 야,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이번에 또 입상을 못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8번 노스몰 코리아는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강력한 대가리다. 자, 문제는 여기서 누가 후착이냐예요. 후착을 노리는 데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인기말을 잘라버리고 이번 경시 노림수를 갖는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필을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자, 이번 경시 한번 준메인 승부처에서 멋지게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7번 마루온이라는 마필이 나오는데 올해 이제 2016년 3월 25일 날 마루온하고 가시공주가 들어온 경주가 있죠. 그게 이제 복승식 228.1배인데 이거를 강타가 단통으로 맞춰드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이쿠야스가 대가리로 들어온 경주, 가시공주를 때려가지고 228배를 단통으로 맞춰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거를 정상적으로만 배팅을 했다면 지금까지도 강타를 얻고 다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28배니까 10만원을 때렸으면 거기다가 2천만원을 먹은 거고 20만원을 때렸으면 4천만원을 먹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배팅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니까 거기서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라니까. 배팅을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어찌됐든 단통으로 맞춰드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 100만원을 깠던 10만원을 깠던 깠어야지. 그걸 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듣기 싫은 얘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제가 예상 1,3창 해놓고 돈을 10원 하나 받을 수도 없는데 1,3창 했다고 아깝다고 야 완전히 대박을 놓쳤다고 광고진이나 하고 야 이거 뭐 마치지도 않았는데 거의 마친 거나 다름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미친 새끼, 저게 또라이 새끼야, 저게 뭐하는 새끼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듣기 싫고. 그럼 반대로 228.1배를 맞춰드렸는데 아니 거기다 10,000원밖에 못 썼다는 거. 뭐 이딴 소리 하면 제 입장에서 아유 그냥 그냥 그만하시고 저기 저 하수구령이나 뭐 어디 이렇게 전봇대 같은 거 있으면 제대로 딱딱한 거로 하나 골라가지고 머리 받고 그냥 어떻게 해버리세요. 이런 소리 나 같으면 안 하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 맞춰줬는데 그거 갖고 뭐 10,000원밖에 배당이 거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배당이 작은 거에는 왜? 그러면 3.2배 이런 데다가 다 1,000,000원 때리고 이겼다고 그러면 내가 해도 되겠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건 말이 말이요. 막걸리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맨날 아깝다고 얘기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제가 맞춰드렸는데 많이 못 샀다고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냥, 그냥 개 짖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맞춰줄 만큼 맞춰줬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산경마에 대해서는 진짜 대가리로 맞춰줬어요. 제주교차 5경주 모바일 경주입니다. 7번 한라전복이 굉장히 좋아요. 이 마필을 자체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마필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 한라전복은 이번 편성에서 꼭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8경주는 3번 터보 에너지라는 나름 충박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습니다. 3번 터보 에너지라는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출중하거니와 가장 그래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이번 편성에서 뭐 무조건적으로 입상권 진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2번 레전드 위너나 6번 메이저 무승과 같은 마필들이 강력하게 팔리고 있는 편성인데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두권에서 맹인을 떨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6번 메이저 유성이 선행을 가던 아니면 2번 레전드 위너가 선행을 가던 얘네들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 터보 에너지가 거리 1200이라 하더라도 이 편성에서 3번 터보 에너지를 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을 노리고 간다. 4번 중앙여제가 대가리 팔릴 가능성도 있는데 전 3번 터보 에너지가 대가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6경주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요번 제주교차 6경주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선 뭐 당연히 3번 녹색전사라는 마필이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번 편성에선 3번 녹색전사가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59kg를 달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이제 권진영 기수의 거의 자가용급의 마필입니다. 이 59kg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고 또 지난번 경주 때 사실 8착은 오긴 왔지만 상당히 잘 뛰었던 경주거든요. 3,500점 이하 경주에서 잘 뛰었던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사실 2,500점 이하니까 사이즈상으로는 당연히 3번 녹색전사가 제일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을 놓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경주 59kg라는 것이 불안하긴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3번 녹색전사가 강력하게 대가리가 팔릴 수도 있는데 얘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엔 좀 불안하고 요 마필 말고 다른 실질적인 능력만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심 배당을 놓고 한번 메인 승부처럼 해서 강력하게 한번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때리자! 자, 제주교차 6경주 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9경주로 넘어갑니다. 2번 대안의 명성이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고 1번이 벌마의 신이 대끼를 팔릴 수가 있죠. 2번, 1번 대끼를 인정할 것이냐.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번이 좀 불안하면 이제 4번 세븐 파티 정도의 옆구리 승부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2번 대안의 명성은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주교차 7경주입니다. 20시 30분. 그 다음에 이제 부산 10경주가 9시. 와, 8시 반과 9시에 끝나. 이야, 여기서 한번 승부를 해보는 거야. 우리가 이제 소주값을 먹느냐, 못 먹느냐는 이제 후반부에 달렸어요. 그래서 이 제주교차 7경주를 오늘 강타에 제주경마 준명의 승부처럼 또 부산제 10경주를 오늘 강타에 또 부산경마 끝장 승부처럼 해서 소주값 승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먹으면 소주, 아니, 먹으면 맥주, 먹으면 양주, 먹으면, 못 먹으면 뭐야? 세주, 아니면 막걸리. 일단, 안주 뭐야? 새우깡. 소주에 새우깡이야. 못 먹었을 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먹었다. 아, 따가 포장마차 어디 있냐. 여기 안주 싹 가져와봐라. 아, 오늘 좀, 돈을 좀 먹어가지고, 안주반 좀 세워줄게. 아, 이런 날이 와야지 뭐. 우리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소주가 아닌 맥주를 먹으러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 아, 괴롭다. 자, 이번 7경주의 노림수의 마표는 1번 거센바람입니다. 아따, 이 거센가 과연, 야, 강타야, 거센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그냥 락던가 오리알이 돼버릴 것 같은 느낌이 야무지게 드는데, 이거 생바닥에 빗자루도 아니고 계속 쓸고만 다녔던 놈인데, 으따, 이놈을 노리라고야. 누구를 산 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니만 맞더라 소주에 새우깡 먹게 생기니까 그러게요. 일본 거센바람이 이게 안 될 것도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문제는 이 편성에 거리가 1200이라는 거예요. 1000m라면 얘가 안 되지. 근데 1200이야. 그런데 1200에 거리 적응력이 완벽하게 마스터된 놈이 없어. 이게 터지는 경주거든. 이거 오지게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아예 저는 일부 거센바람은 추천드리는 거야. 왜? 이유가 뭐야? 1000m에서는 바리바리 잘 뛰었던 놈이거든. 근데 그간 이렇게 여기가 이제 능력선이라면 입상을 이 정도 입상이 여기라면 이미 1000m에서 이 바닥에서 놀 정도로 아주 능력이 센 놈이었어. 근데 이제 1200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 번을 뛰는데 완전히 적응을 못하는 거야. 적응을 못하면서 예전의 능력을 못 뽑아내는 거야. 아, 얘 왜 이러지? 그렇다고 또 완전히 못 뛰는 게 아니라 지법 경기 입상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는 와 있어. 그래서 이 마필이 이제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마필이긴 한데, 그러면 이번 강력 추천을 이번에 팔릴 수 있는 마필이 강력 추천인데 반대로 그러니까 이 마필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행 가서 한 바퀴 1순위 했어요. 그게 1000m예요. 그 이전에 이제 900m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또 나름 맥시멈의 능력을 뽑아냈어요. 그럼 이번에 거리가 1200으로 거리가 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얘가 뭐 아주 뭐 55km라면 자기 부중이니까 부중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치자고. 그러면 거리 늘어났고 승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행 가나? 선행 못 가요. 그걸 따라가서 추임력 끌어내서 이번에 온팡지게 추임력을 또 끌어내나? 야, 저는 거의 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무리를 한 만큼,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무리를 한 만큼 거의 꼭지점을 찍지 않겠느냐. 어디로? 바닥으로. 그러니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1번 거센 바람을 세게 보고 2번 강력차처럼 그래서 자릅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2번은 안 본다는 얘기예요. 1번은 굉장히 세게 보고 그만큼 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구가 터져도 할 말이 없는 경주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다가 후반부인데 어떻게 구구가 터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운 경주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다 목숨 걸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적당한 금액으로 배당을 노려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는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경주인데, 문제는 여기서 8번 샘선전 에너지입니다. 아, 이마필이 지금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공백기가 어느 정도냐, 극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훈련 패턴을 보는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직접 가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훈련 패턴을 보고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훈련 패턴으로 봤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데다 또 유광의 기술하면 충분히 마필을 끌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필 자체가 편성 자체가 선두권에서 6번 아리송이나 4번 중앙의 장수 정도가 선두권을 고생할 수 있는 편성인데 이런 마필들이 끝까지 버티는 그림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또 생바닥에서 올라오니까 8번이 불안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뭐 거리가 1600이니까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8번 샘선을 에너지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병만을 누구로 가져갈 거야 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어찌됐든 저는 샘선을 에너지는 좋게 보고 또 좋게 보는 마필이 딱 3두로 때릴 거예요. 정계 2점마 또 능력상 단통 이렇게 해서 딱 3두만 갖고 8번 샘선의 에너지가 빠질 수도 있다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식정전의 끝장근부처럼 해서 강력하게 한번 붙어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경마방송 강타가 준비한 모든 사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강타와 함께하면 부산 제주 경마는 이길 수 있다.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